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내일부터 11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말을 낀 일정을 가지고 있는 테라뷰 홀딩스입니다. 영국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테라뷰 홀딩스와 에임드 바이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비례 청약을 해야겠죠. 비례 청약하실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테라뷰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테라뷰 홀딩스는 이 테라뷰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 테라뷰라고 하는 이 기업의 주식을 영국에 가지고 있고, 그 주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것이 바로 테라뷰 홀딩스고요. 테라헤르츠 기술이라고 하는데, 헤르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주파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테라헤르츠 기반의 검사 장비 개발 선도 기업이라고요. 특허 같은 것들이 한 50개 넘게 가지고 있고, 케임브리지에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왠지 기술력이 좋을 것 같은 지역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가 주력이고요. 2차 전지까지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라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이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아래쪽, 그리고 5G보다는 조금 더 위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 사이에 있는 비파괴 초정밀 측정이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 있는 테라헤르츠를 잘 이용하면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물건들이 파괴되지 않게 손상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초정밀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이한데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는 것인가? 그게 참 특이합니다. 일단 의심되는 것은 바로 유상증자 맛집, 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삼성과 연관이 좀 깊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몇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라고 되어 있지 않고 D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아니라 예탁 증서를 상장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식은 현지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예탁할 수 있는 예탁 증서가 한국 예탁 결제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우선 레퍼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엔비디아, 삼성, 이렇게 해서 최근 AI 기술들이 많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반도체도 그에 맞게끔 더 작고 더 정밀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이런 정밀한 반도체를 검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헤르츠 기반의 초정밀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 메가 트렌드에서는 이런 고단 적층화, 그리고 미세화 공정, 기술력 기술적으로 많이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세대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이 테라헤르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라뷰 홀딩스가 잘 할 테니 상장을 시켜달라라고 영국에서 한국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있는데 영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는 처음 들어보시면 기술을 우대하는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대한다? 매출이고 이제 실적, 네, 순이익이 안 나도 상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술력만 인정받으면 상장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코스닥에도 이제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 온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 삼성전자와 관련이 깊은데, 일단 2011년도부터 공급을 했는데 삼성에서 뭔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벤처 투자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즉 2024년 11월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기간을 잘 보십시오. 얼마 전인데도 굉장히 벌써 많이 남겨먹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역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다 적자입니다. 참 신기한 게 2011년도에 이미 공급했으면 업력이 꽤나 길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적자로 계속 유지가 되었는지 참 그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공모 계열을 보시면 역시 삼성증권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청약 한도를 주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빵주죠. 바로 이 DR입니다. DR. 그래서 주가 아니고 31,000 DR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1.2억 정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비교 회사는 우리나라의 파크 시스템즈와 그리고 일본의 다른 회사들을 갖고 왔는데 이 회사들은 조금 크고 파크 시스템즈도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파크 시스템즈는 이제 현미경 관련된 기업인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반도체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고요. 제 지인의 지인이 이 종목을 정말 좋아해서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PER이 41배입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원자 현미경, 네, 이게 정말 주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검사 장비로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받으면서 즉 매출도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도 더 잘 받게 되는 그런 회사로서 아주 고성장주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벤과 테라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나스닥과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실적들이 잘 나오는 굉장한 우량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테라비 홀딩스는 아무래도 매출 이익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성장 이익을 2027년도에 가치를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118억 원을 땡겨와서 이렇게 DR수로 계산했을 때 41배를 하면 12,000원, 할인을 좀 대폭해서 8,000원 기준으로 27배다. 결국 27년도에 118억의 수익이 나야지 PER이 27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는요, 역시 불확실한 게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 봤던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낮은 수요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쟁률도 낮은 편입니다. 가격 제시는 좋은데요. 의무부여 가격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10%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지만 제도 변경 이후, 제도가 변경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거 역시 이겁니다. 주주 구성에서 보시면 기존 주주들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주식의 20%, 유통 물량 969억 원, 시총 2,800억인데 유통 물량이 969억 원. 뭐 조단위 회사도 아니고 7, 8천억 하는 것도 아닌데 유통 물량이 이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존 주주는 569억. 너무 많은 물량이죠. 더군다나 이 기존 주주가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작년에 들어갔던 삼성증권이 11월달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5월달이군요. 기사는 11월달이었는데 여기는 5월달로 되어 있군요. 어쨌든 24년도면 1년 반 정도 됐는데 2,900원, 공모가 8,000원. 지금 너무 뻥튀기가 많이 된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 플러스 2차 전지로 확장, 요거 정말 좋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력도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 한국으로 들어온 게 한국 시장 진출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례 상장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샥샥 땡기기 위함이고,
지금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투자받은 것, 이 사람들이 아마 투자받을 때 이랬겠죠. 몇 년 안에 엑시트 해라. 그래야 내가 판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니까 상장을 못 하죠. 그래서 아마 삼성증권이 야, 너 우리나라 갈래? 우리나라 가면 특례제도 있어. 이거 있으면 상장 가능해. 이런 시나리오가 소설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총이 너무 좀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충 청약하는 저라도 패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라비 홀딩스는 패스할 거고요. 그 에임드 바이오는 청약을 할 예정이고 비례 청약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뭐 영상을 그 에임드 바이오는 영상을 주말쯤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